선생님, 제가 조현병 초기 환자처럼 보이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아, 제가 선생님과 짧게 했던 대화들을 컨셉으로 창작을 해서 만화를 그렸거든요. 네, 그런데요? 바로 이겁니다. 제목은 정신과 의사에게 이 세상이 가짜라고 말했다예요. 오호, 저 여자가 전가요? 네, 선생님을 특정해서 그렸다기보다 그냥 보편적인 겉모습을 설정한 뒤에 그냥 거의 저 혼자 말하는 컨셉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게 제가 그린 만화가 세상이 매트릭스 같은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먼저 틱톡에 올린 것에서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가장 많이 달린 화에선 조현병 초기 증상이라는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병원에서 조현병이라고 진단 내릴 텐데? 조현병같이 보여요, 그냥. 작성자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런 생각 자체가 조현병 대표 증상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렸는데 물론 80%는 궁금하다거나 신기하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한 20%의 댓글들이 이런 댓글이었어요. 무엇보다 좀 놀랬던 건 조현병이라는 댓글에 사람들이 하트를 엄청 눌러더라고요. 에이, 조현병은 정말 증상이 심해요. 말을 막 두서없이 하다가 또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경성님은 그런 증상도 전혀 없고 조현병 아닙니다. 그냥 조현병 초기 증상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처음엔 웃기다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다니 나중에는 화가 났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댓글과 하트에 혹시 모르니 인터넷에 조현병 초기 증상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완전 저랑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네? 물론 그 정보는 한의원에서 쓴 지식인 답글이었지만요. 1번. 조현병 초기 환자는 자신이 환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번. 낮보다 밤에 잠을 더 안 잔다. 3번.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혼자 있는다. 4번. 뚜렷한 이유 없이 성적이나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이거 그냥 예민한 백수는 다 겪는 증상 같은데요? 당연히 저도 조현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를 한번 보고 어떠신지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평가보다는 감상평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2주 후에 뵐게요. 난 그렇게 2주 후에 선생님을 다시 만났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그 만화 전부 다 봤습니다. 감상평을 말해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이 왜 조현병 증상이라고 했는지 아주 조금은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죠? 일단 내용이 엄청 긴데 그 안에서 주제가 몇 가지로 나뉘면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다른 이야기하는 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약간 의식의 흐름이 깃든 것처럼 쓰였다고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림보다 글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 줄 요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글이 많고 긴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들이라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이 주제가 예민하거나 미스테리해서 사람들의 반대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보다 글의 비중이 많은 건 전달하고자 하는 건 많은데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가 컸습니다. 상업 만화를 그릴 때는 그렇지 않은데 특히나 이런 만화에선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많아서 글을 한 페이지에 엄청 때려박았어요. 그리고 그림도 완전 휘갈겨 그렸고요. 네, 그래 보이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글이 길면 읽지 않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SNS엔 이미지를 한 편에 32장까지밖에 업로드가 안 돼요. 근데 독자가 콘텐츠를 볼 때 클릭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나가는 심리를 대충 웹툰할 때 접했는데 1화를 클릭하면 2화를 클릭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한 편을 길게 만들었고 또 짧게 여러 편을 많이 만들면 피드가 모두 이 주제로 채워져서 이 분야만 관심 있는 사람만 볼 것 같아서 한 편에 다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식의 흐름 같은 내용은 약간 제가 글을 그렇게 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수정 없이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다음 정리를 안 하고 쭉쭉 써내려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물론 한두 번 읽으면서 문제가 없나 대충 보긴 하지만요. 근데 제가 봐도 32장을 쭉 읽다 보면 너무 글이 많고 길어서 초반에 읽었던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은 짧게 만드는 게 추세니까요. 근데 요즘은 시청 시간이 길어야 더 좋은 것도 있어서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진심으로 지구가 매트릭스 같은 개념이라며 만화를 만들고 조현병 소리를 들으니까 나중에 화가 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이해를 받으려고 했었구나 하는 마음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경성님이 쓴 이 주제는 매니아층들은 엄청 호응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런 종교, 철학, 영성 같은 건 사람들의 믿음과 감정이 각기 다른데 저는 저번에 말했던 형의 사례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걸 말한 건 아무래도 어떤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에 동조하거나 주장을 하면 좀 더 사람들이 그 말에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화에도 계속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넣었고요. 씁쓸한 건 정보가 같아도 말하는 주체가 달라지면 메시지의 힘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베크시라는 화가가 그래서 몰래 자기 그림을 길거리에서 팔게 하고 나중에 그 그림을 자기가 그린 것이라 알리자 길거리 작품이 가격이 폭등한 사례처럼요. 다른 유명한 작가도 자기 이름을 빼고 발표하면 판매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과 이해를 바라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좋지요. 그렇게 선생님에게 만화를 보여주고 대화를 끝냈다. 이건 몇 년 전 대화이지만 난 아직도 그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 물론 현재도 이런 대화를 하진 않고 그저 약만 이야기하다 시간이 끝난다. 이후 몇 년이 흐르고 난 이걸 다시 재정비해서 유튜브에 올렸다. 틱톡만큼 조회수가 안 나왔지만 가끔 댓글이 달렸는데 긍정의 댓글도 있었지만 역시나 부정의 댓글도 있었다. 내가 느낀 건 사람들은 한두 편만 보고 평가하거나 그 안에 내용의 의도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게 많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도 누군가의 유튜브를 구독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관심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또 제목을 이 세상이 가짜라고 말한 건 첫 번째는 역시나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도 있지만 환생 같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해서 그렇게 지었다. 물론 우리에겐 진짜로 사는 것이지만. 그리고 조현병이라는 댓글에 하트가 엄청 많은 것도 그렇고 웹툰을 연기할 때도 그렇고 느낀 건 사람들은 하트가 많이 찍힌 것에 동조를 많이 한다. 결국 생각에 외주화를 시키는데 어떤 기사나 컨텐츠를 보면 자기 생각보다 댓글을 보고 그곳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하지만 그냥 비아냥거리거나 선을 넘는 댓글들은 그냥 그 사람의 수준이거나 오히려 자신의 결핍이나 두려움 또 인정하기 싫어서 남겨지는 댓글들이다. 유튜브에 최근에 올리면서 어떠한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나를 위하는 척 현실을 직시하라는 댓글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나를 위한 댓글은 아니었다. 거기다 이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함께 그렸는데 내가 하는 말들이 전부 궤변이라는 말들도 달렸다. 정말 그럴까? 난 사람을 내리 까는 듯한 댓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난 지금까지 항상 무엇을 한 가지 딱 확정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한 말들은 과학자, 물리학자, 수많은 부자와 종교인들이 한 말이고 내 생각을 거기에 이런 것 같다고 덧붙인 것뿐이다. 만화 내내 말은 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생각은 이렇고 변할지도 모르며 한 가지 남은 건 만들어졌다는 것,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 하나만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거기다 난 내가 잘났다는 말보다 오히려 현재 불안한 인생이라고 엄청나게 시리즈를 통해서 말해왔다. 만약 돈 많고 유명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태도가 달라졌을까? 그렇게 이 시리즈를 끝내면서 난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순간순간 카페나 집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이 순간 살아있고 현실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거나 무서워지거나 놀랄 때가 있다. 그럴수록 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몸도 아프고 삶이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절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이 세상이 가짜라고 해도 우리에겐 진짜니 살아가야 하겠지. 그리고 나처럼 이런 걸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방황하면서 느낀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그린 만화이니까.